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부당해고 관련 사건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법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현대적 근로계약 관계는 인격적 존중을 담을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상호의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부당해고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법원의 흥미로운 판결 2개를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바로 첫 번째 사건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인천지법 민사 1-2부는요. 네. 계약직 의사 A씨가 대학 병원을 운영하는 비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및 소송비용 등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은 판결이 있긴 한데요. 예.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일단 A씨가 법인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했는데요. 네. 이 B법인이 재계약을 거부했고 예.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진노위라고 합니다. 네네. 여기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예. 이 진노위가 A씨 손을 다시 들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B법인은 재계약을 맺었으나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거부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부당해고를 주장을 했고 네네. 진노위, 중노위,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에서 모두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법인이 그럼 법원에 소송까지 냈는데요. 네.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예. 요 흐름까지를 보면은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예. 그 다음부터 내용이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A씨가 이 지금 진노위, 중노위 심판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한 2,4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변호사 그래서 비용으로요? 예, 이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달라고 한 겁니다. 비법인이 이것도 부담을 해야 된다? 예. 예.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예.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여파가 있을 수 있는, 또 거기다가 노동사건을 많이 다루는 인천지방법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 다 주라고 나온 건가요? 예, 아닙니다. 그 2,400만 원 중에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큰 금액을 거의 인정을 해줬네요. 예.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쓴 변호사 비용을 이제 법인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인데, 이 부당해고 사건에서 배상 범위는 보통 어디까지 나오게 됩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거의 첫 사례라서 예. 뭐 어떤 기준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이 일반적인 그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계산할 때 예. 소송 규칙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쓴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속가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법원에서 책정을 해서 소송 비용을 산정해서 이제 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규칙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뭐 대충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 전체는 아니고 예. 그중에 1,700만 원 정도만 이제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판결의 의미를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용 문제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송에 가면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진노위, 중노위 이런 과정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면 당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예. 이 비용을 보전받을 길도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 변호사 선임 없이 뭐 혼자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으로 변호사 비용을 인정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예. 진노위, 중노위 과정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건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이 판결의 의미 계속 설명을 좀 더 해주실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소송 비용 부담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다른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뭐 형사소송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피의자가 돼서 예.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던 경우 혹은 이제 본인이
가해자, 그러니까 고소 대리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경우에 예. 따로 이 부분을 이제 손해배상으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돼서 입증 책임 문제가 있어서 예. 어떻게 모든 사건이 다 인정된다. 예. 소송 비용처럼 100%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예.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판결이 나왔다. 예.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단지 변호사의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노무사 비용도 사실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또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네요. 예. 회사의 소송 비용 또는 노무사 선임 비용 네. 이런 것들을 또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일이 또 반대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하고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승려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변호사 선임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노동자들한테 조금 유리해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경우가 보통 조금 더 대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조언을 받을 어떤 여지가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임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리해진 것과 더불어서 예. 근로자로 인정받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판결은 사찰에서 예부라는 승려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승려증을 받은 A씨가요. 예. 충남의 한 사찰에서 향불을 피우고 연불의식을 맡는 노전 승려로 1년가량 예불 등을 보다가 네. 2019년 11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네네. 이 진노위는 승려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신청을 각하했고요. 예.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예.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유지했는데 예. 2심인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승려를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예.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장소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이 근로자가 의사에 따라 변경을 할 수 없어서 예.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고 네. 또 뭐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고 예. 이제 모집할 때 이제 돈을 얼마씩 준다 이런 식으로 구인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일종의 퇴직을 명받았던 것 자체도 이게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인 부당해고 사건에서 이제 자주 일어나는 논쟁이 이제 바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이제 근로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 요즘 근로자를 인정하는 그 근로자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예. 네. 매년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 근로기준법 도입 이후에 근로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네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대보험을 납입하는 그런 직원이 아니면 근로자로 보질 않았어요. 형식적 판단을 했죠. 예. 네. 근데 점점 늘어나서요. 뭐 위탁 집배원, 예. 뭐 웨딩 플래너, 네일 아티스트, 예. 가스 검침원 이런 사람들을 원래는 다 개인 사업자로 봤는데 예. 지금은 근로자성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이제 근로자성, 그러니까 근로자다, 아니다, 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그런 대상자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어떤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가 근무 시간, 근무 내용, 장소 이걸 지정하고 예. 근로자가 구속을 당하는지 아니면 이 근로자 어떤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뭐 어떤 이제 자신이 스스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이제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따른 대상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어떤 사업소득처럼 주는지 그래서 이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인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봉사활동 내지는 종교활동으로 봐서 예. 개인 사업자로 봤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전도사나 부목사가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승려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자, 오늘 두 가지 부당해고 사건에 담긴 법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죠. 이 근로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경우라도 예.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을 때는 부당해고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 근로자성을 좀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퇴직금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도 이제 근로자가 그 평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만큼 예. 새롭게 한번 주장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변호사 선임 혹은 뭐 노무사한테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약간 시장이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료 없이 성공보수로 되게 높은 비율을 줘야 되고 이런 어떤 게 지금 약간 정착이 돼 있는데
이 소송 비용 반환을 인정한 판례가 등장한 만큼 좀 더 일찍 법적 조언을 받았고 돈을 쓰면 자신의 권리를 좀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